노다지 썰전.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터의 미래 전망을 놓고 두 가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건설 경기가 썩 좋지 않은데도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성장할 거라는 기대와 또 주력 시장 침체나 경쟁 심화 같은 현실적인 위험 사이에서 뭐랄까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데요.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저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대로 현대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여러 난관들, 또 불확실성에 좀 더 주목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우선 긍정적인 신호부터 좀 짚어보죠. 2025년 상반기를 보면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서 매출이 좀 줄긴 했어요. 그런데도 이익률은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이죠. 이게 단순히 비용만 줄인 게 아니라 수익성 높은 사업 위주로 체질 자체를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회사, 현대 무벡스 같은 곳들의 실적 호조도 연결 기준으로 보면 힘을 보태기 시작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안정적인 수익원인 유지보수 사업 비중인데요. 이게 작년 18%에서 올해 23%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AIoT 기술을 활용해서요. 원격 관리나 고장 예측 같은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로 부가가치를 더 높일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같은 정부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마 2027년 이후에는 신규 설치 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동력이 될 겁니다. 건물이 높아지면 엘리베이터 단가도 오르고 유지보수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실제로 이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거의 절반 가까운 수주 성공률 48% 정도로 보이면서 프리미엄 경쟁력을 증명했고요. 오피스 시장 공략이나 해외 60개국 네트워크 재정비를 통한 신시장 개척, 이것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안정적인 배당 정책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면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 우려되는 부분들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 사업인 신규 설치 매출이 올 상반기에만 12%나 급감했다는 사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신호거든요. 건설 경기 한파를 정면으로 막고 있다는 뜻이죠. 수익성 개선을 강조하시지만 그 대가로 국내 시장 점유율은 과거 한 40% 수준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격 협상력이나 브랜드 파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2023년, 24년에 좀 특수가 있었죠.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텐데 이걸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유지보수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내에 800개가 넘는 중소업체들이 그야말로 저가 경쟁을 벌이는 아수라장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직접 설치한 제품조차 매년 5% 정도는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게 현실이고요. 결국 신규 설치가 줄면 미래의 유지보수 고객 확보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또 현지 업체들의 거센 도전 때문에 계속 고전 중이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글쎄요, 이게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2, 3년? 아니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또 지원될 위험도 항상 있고요. 대북 사업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기대감 외에는 실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그 개선세가 일시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된 효과도 있고 과거의 판가를 인상했던 부분들이 식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꾸준한 원가 절감 노력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허리띠만 졸라맨 게 아니라 수익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AIoT 기반의 고부가 가치 서비스나 자회사 실적 개선까지 고려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익 창출 능력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남습니다. 만약에 건설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진다면 당연히 매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 방어에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점유율을 내주면서까지 수익성을 챙기는 전략은 결국 규모의 경제 효과를 잃어버리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에서 오히려 밀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유지보수 시장의 그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만으로 과연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미지수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부 정책 효과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대규모 재건축이나 신도시 사업은 분명히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리고 고층화, 고급화 추세는 자연스럽게 고수익 제품 판매 증가로 이어질 거고요. 프리미엄 아파트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입증했고 오피스 빌딩 시장이나 또 이집트, 아르메니아 같은 해외 신시장 개척은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엔진들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지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항상 변수가 많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해외 시장은 이미 글로벌 강자들이랑 현지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쟁터고요. 특히 중국 시장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고 봐야 하고요. 리모델링 시장은 성장세가 꺾였고 대북 사업은 사실상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확실한 넥스트 빅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시장 경쟁 환경 극복 방안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국내 아파트 시장에서는 50%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졌다는 것. 이건 정말 큰 자산이죠. 그리고 기술 기반의 AIoT 서비스는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고요. 해외에서도 단순한 물량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중동이나 유럽 같은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질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시장에서의 지위는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 역시 좀 뼈아픈 부분이죠. 그리고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이나 고객 이탈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해외 시장에서 그 저가 공세를 이겨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익성을 지켜내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유지보수라는 기반 위에 정책 효과나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중장기 성장 발판도 마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핵심 사업의 부진이라는 근본적인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분명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성을 잘 지키면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나 회사의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